20년 이상 공항 이용객 수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올해는 세계 2위 자리로 물러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여행객 수가 급감하고 항공기 운항수도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국 광저우의 다윈 국제공항이 지난해 공항 이용객 수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 ACI가 21일 발표한 세계 공항 이용 승객 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다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를 탄 승객 수가 4,376만 8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지난해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61.2% 감소해 4,291만 9천 명으로 기록됐습니다. 반면 광저우 다윈 공항은 여행 제한 조치로 2019년 대비 40.3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틀랜타 국제공항은 1998년 이후 계속해서 공항 이용객 수가 증가하며 지난해까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KTN 방송국 최은숙 대표가 사단법인 재외미디어연합 부회장에 임명됐습니다. 재외미디어연합 이웅길 회장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협회 사무실에서 임원 임명식 및 K글로벌 미디어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임명식에는 신원준 사무국장과 이창희 뉴미디어 본부장, 이현국 글로벌 비즈니스 본부장과 이강범 법률 자문위원들이 각각 임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된 KTN 방송국 최은숙 대표는 최근의 미디어 환경 다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재외 미디어들의 연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미디어들이 미디어의 다변화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 힘들어진 현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미디어가 살아남을 길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재외미디어연합의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여서 여러 미디어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또한 한 통로를 통해서 좋은 소식 그리고 올바른 소식을 전 세계에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미디어연합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K글로벌 미디어센터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와 최은석 KTN 텔레비전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동포사회와 미주류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의 삶과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번영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K글로벌 미디어센터는 전 세계 194개 나라 750만 재외 한인과 한국을 실시간으로 연결, 경제 교류와 상생 협력은 물론 문화와 예술, 교육 등 비즈니스 기반의 글로벌 한인 커뮤니티 앱 K3를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매주 금요일 전해드리는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스포츠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주중 가진 뉴욕 양키스 2연전에서 1승을 거두고 이번 주말에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3연전을 치릅니다. 브레이브스는 이번 다이아몬드백스 시리즈를 시작으로 10일 동안 휴식 없이 3개의 시리즈를 진행합니다. 다이아몬드백스는 현재 9승 10패로 지구 4위에 올라 있습니다. 3연전 중 첫 번째 경기는 오늘 저녁 7시 20분부터 진행 중입니다. 농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호크스가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호크스는 주중 가진 올랜도 매직전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가진 뉴욕 닉스전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패배하며 4위 자리를 닉스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팀의 리더 트레이 영이 발목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겹쳤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동부 컨퍼런스 3위인 미러키 벅스를 상대합니다. 과연 호크스가 간판 스타 트레이 영 없이 승리할 수 있을지 농구 팬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 소식입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시즌 개막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이번 주 토요일 시카고 파이어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릅니다. 지난 시즌의 대부분을 부상으로 결장한 조셉 마르티네즈는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하며 이번 시즌 유나이티드의 공격을 다시 이끌 예열을 마쳤습니다. MLS의 샘 존스 기자는 시애틀 사운더스, 토론토 FC, 포틀랜드 팀버스, 콜럼버스 크루, 그리고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를 빅5로 꼽았으며 LAFC나 스포르팅 캔자스 시티의 약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번 시즌을 예상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유명 축구팀 12개가 단합해 유러피안 슈퍼리그를 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개 팀 중 6개 팀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소속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첼시, 그리고 토트넘이며 나머지 6개 팀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탈리아의 AC 밀란, 인터 밀란, 그리고 유벤투스입니다. 이에 이번 한 주간 전 세계 축구 팬들과 관계자들은 이를 비난해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은퇴 이후에는 지도자와 해설자를 병행하고 있는 게리 네빌은 자신의 클럽과 다른 클럽들의 이 같은 결정에 역겹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첼시를 필두로 모든 영국 팀들이 슈퍼리그 불참을 결정했고 슈퍼리그의 결성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팬들이 없으면 축구도 없다는 말에 유럽 축구계가 역사와 전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 현황을 계속해서 배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23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270만 7,267명, 누적 사망자는 58만 4,74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3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08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7만 3,669명, 누적 사망자는 17,3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273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3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7,670명, 신규 56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5,709명, 누적 사망자는 1,055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2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9,965명, 누적 사망자는 1,25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9,937명, 누적 사망자는 950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7,124명, 누적 사망자는 90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843명, 누적 사망자는 433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수요일 조지아가 연중 일광절약 시간제, 이른바 서머타임을 폐지하고 표준시간제를 영구 도입하려는 법안 SB100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서머타임이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법은 일광절약 시간제를 영구적으로 만드는 주에 대해 연방정부가 금지한 것을 의회가 해지하는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왓슨 주 상원 의원은 1년에 2번 시간제를 전환하는 것은 조지아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1시간의 시차는 심혈관 및 면역 관련 질병과 정신질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비롯해 다른 주들도 유사 법안에 서명한 상태이며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넷 카운티 학군이 전미음악산업협회 NAMM이 선정하는 최고의 음악교육 커뮤니티 중 한 곳으로 뽑혔습니다. 전미음악산업협회는 음악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와 자선 사업을 지원하며
공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단체입니다. 최고의 음악교육 커뮤니티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은 전미음악산업협회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진정성과 지원에 대한 노고를 기념합니다. 데이비드 도버스 귀넷 카운티 교육청 예술교육 디렉터는 이번 수상이 귀넷 카운티의 예술교육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말하며 음악교육은 학생들의 발전에 깊은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젊은 시절 모습을 인공지능 AI 기술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재현한 영상을 본 미국의 98세 할아버지 제이크 라슨 씨가 감격하며 눈물 흘리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틱톡 계정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려왔던 손녀가 이번에는 과거 사진들을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할머니 영상을 만들어줬습니다. 세상을 떠난 아내가 고등학생 시절로 돌아가 미소를 짓고 있는 영상을 본 라슨 씨는 아내가 살아있다, 저 미소를 보라, 믿어지지 않는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이르면 몇 주 안에 WHO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스푸트니크 V 백신 도입을 두고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WHO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V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승인한 백신이지만 최종 3상 임상을 마치기 전에 승인하면서 효능과 안전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의학학술지 랜싯에 이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3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푸트니크 V 측은 이 백신의 효능이 95% 이상임을 보여주는 학술 논문 2편이 다음 달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4월 23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